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의총을 열었지만 첫 번째 의총에서는 이른바 절연과 관련된 논의 자체를 막았다라는 당내에서 입틀막 논란이 제기됐었고요. 두 번째 어제 의총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자, 지금 뭐 신성범 의원 같은 경우는 장 대표는 듣는 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귀를 열어라. 그제 의총에서 발언 못한 의원들이 작심 발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묵묵부답. 송석준 의원, 외부와 싸워야 할 시간에 내부 징계, 지선 앞두고 지도부가 할 일이냐 장동혁 대표 비판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없었어요. 그리고 1시간 50분 짧게 종료됐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다음 달 3일로 의총을 예고했고요. 당내 쇄신 그룹에선 오늘 의총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한 당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당내의 어떤 내부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셈인데 우리 김현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제 밤새 필리버스터 잘 봤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침대 축구 논란이잖아요. 네. 지금 뭐 상대당이지만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백약이 무효 같아요. 답이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갈등들이 좀 잘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장동혁 대표는 자기와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반대파들에 대해서 같이 갈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저륜 대신에 윤 어게인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본인을 지지하는 윤 어게인 세력들과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그 결심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렇게 그 절윤을 주장하는 것은 분열이고 분열은 무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윤 어게인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지방선거까지 치르려는 생각 같고 또 당내 의원들이나 또 당원들 중에도 본인과 당권파와 같이 하는 그 숫자가 더 많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이후에도 당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당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권으로 가려는 그런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금 그 절연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도 확장성이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 국민의힘의 모든 분들도 다 동의를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선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지방선거는 이제 참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장동혁 대표의 그런 절윤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는 이제 뭐 소장파라든지 친한파의 의원들이 목소리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바뀔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 방법을 써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바꾸게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당 지도부의 구성으로 봐서는 뭐 우재준 최고위원 한 분 정도 빼고는 뭐 전반적으로 당권파 뭐 양양자 의원이 한 중립 정도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당권파 이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지도 체제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판은 하지만 뚜렷한 그 해법은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어제도 행정통합 관련해 갖고 우리 각교택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그 대구 경북도지사도 적극적으로 우리 당에도 연락해서 꼭 해야 된다라고까지 했던 것인데 갑자기 대전 충남에서 반대하면서 반대 기류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대구시의회에서 이게 반대 그 결의안을 채택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법사에서 이거는 행정통합은 그 지역의 시민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는 거기 때문에 합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처리를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호영 그 의원이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니까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반대한 게 아니다라고 송원석 원대는 얘기했지만 그게 반대한 겁니다. 주민투표하려면 몇 달 걸리거든요. 그럼 뭐 지금 지방선거 전에 통합하고 이렇게 통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권영진 의원께서 그게 반대한 거 아니냐라고 또 고성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그 장동혁 대표도 그 안팎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반대적인 그 목소리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 윤리를 통해서 이렇게 제거하는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동훈, 뭐 김종혁, 그 배현진 의원에 이어서 지금 뭐 그 오세훈 시장까지도 지금 뭐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제도 또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한 24명에 대해서 그 뭡니까
그 개파를 만들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반당행위다라고 해서 윤리에 제소를 또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또 징계가 예고됐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그 목소리들에 대해서는 입틀막하기 위해서 그냥 그 징계로 이렇게 내부에서는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윤호개인 세력들에 대해서 같이 결집을 해서 본인의 지도체제를 강구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의 그 내부 갈등이 답이 참 없는 그런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히나 지방선거 이 출마 후보자 중에서 가장 장동혁 대표에게 노선 변화를 요구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명확한 입장을 밝혔죠.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을 표현하는 건 좋지만 당원들에게 이렇게 절망적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는지. 민주당은 대구 경북을 빼고 우리는 다 승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대구 경북 빼고 다 지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그런 선언에 우리가 호응해 주는 듯한 태도로 우리가 선거를 치러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의 노선 변화와 절연을 요구하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태도와 발언을 장동혁 대표가 문제 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오세훈 시장. 당 변화 없으면 지방선거 TK의 가능성 희박하다. 그래서 이렇게 절규하는 거다. 당 지도부의 노선 변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요구하는 오세훈 시장.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냐. 진다 하면 진짜 진다. 태도와 발언에 문제 있다. 왜 여당에 호응하냐? 라는 장동혁 대표.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글쎄요. 조금 전에 중진 의원들 이야기 나왔지만은 이대로는 어렵다라고 국민의힘의 최소한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중진 의원이라고 하면은 선거에서 서너 번은 붙었다는 이야기고 그 이상을 선거를 치러봤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구보다도 선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중진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누구보다도 선거 제일 많이 치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은요. 이번에 시장 선거 당선되면 5번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선거만 이번에 5번째란 이야기고, 국회의원도 뭐 1번인가 2번인가 몇 번 하셨으니까 선거에 대해서라면은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1, 2 중에 한 명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세훈 시장이나 중진 의원들이나 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대로 가면은 지선 어렵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거를 직접 치러본들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한 번도 선거 치러보지 않았는데 제가 봐도 국민의힘 의원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 든단 말이죠. 다른 거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 지지율의 추세만 봐도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장동혁 대표와 일부 사람들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제가 봤을 때는요.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는 엄마가 이놈 딱 봤더니 내일 모레 이제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뭐 기타 하나 치고 뭐 맨날 뭐 어디 가서 놀러 다니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보기에? 엄마가 정확한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답답해가지고 야, 너 이러다가 대학 떨어지겠다. 너 서울대 의대 간다며. 근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서울대 의대를 가겠느냐라고 했더니 아들놈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엄마가 이렇게 지금 수험생한테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주고 너는 무조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왜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왜 해가지고 초를 치느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런 학생들은요, 뭐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 시험 떨어지고 나서 엄마 아빠 탓을 해요. 엄마 아빠가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자기가 공부 안 하고 자기가 딴짓해가지고 시험 떨어진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참고로 말하면 정혁진 변호사님 아들, 딸들은 착실한 수험생들이었다. 오해하실까 봐 제가 좀 알아서 말씀드립니다. 엄마 말이 맞다 이럴 때는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입니다.